특별한 삶을 살았던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작고 왜소하며 기이한 모습의 남자. 마치 난장이 같아 보이는 이 남자는 베레포크 시절 풍요로웠던 프랑스 파리, 그 파리 최고의 화려한 사교장 물랭루즈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베레포크 시절 낭만이 가득했던 파리의 밤 문화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특별했던 화가, 인상주의 화가 로트렉의 이야기입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에서 붉은 풍차로 장식된 캬바레 물랭루즈를 만납니다. 물랭루즈,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란 뜻입니다. 옥상에 붉은색의 커다란 네온 사인 풍차 때문에 얻은 이름이죠. 파리의 명물이었던 물랭루즈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캬바레였으며 최고의 사교 클럽이었어요. 여성 댄서들이 보여주는 격렬한 춤 프렌치 캉캉, 파리지앵들은 화려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 물랭루즈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레포크 시대의 열정과 욕망, 예술가들의 열정이 파리 전역에서 넘쳐 흘렀지요. 특히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장소 물랭루즈. 시대를 거슬러 파리의 명물 물랭루즈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기이한 삶을 살다 간 천재 화가 로트렉을 만납니다. 당시 물랭루즈에서 이름을 날렸던 무용수 라그류, 잔 아브릴, 그리고 여자 광대로 인기가 높았던 샤우카오. 당시 물랭루즈의 인기 스타들이 로트렉이 남긴 그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춤을 보여주지만 무대 뒤에서는 고단하고 쓸쓸한 모습의 무용수들. 화가 로트렉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로트렉은 거의 매일 밤 물랭루즈나 다른 캬바레, 밤업소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랭루즈에서는 로트렉의 지정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물랭루즈의 터줏대감 로트렉은 물랭루즈를 드나드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로트렉은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베레포크 시절,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1871년 보블 전쟁이 끝나고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점차 안정되어 갑니다. 19세기 후반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정점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30여 년간의 평화로웠던 시기, 경제의 성장, 기술의 발전으로 번성을 누린 풍요의 시대. 프랑스 파리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갔어요. 프랑스는 베레포크 시대를 맞이합니다. 베레포크는 프랑스 말로 좋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고 화려했던 베레포크 시기, 파리의 예술과 문화도 더불어 발전합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하지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유럽은 긴 평화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 평화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끝나버리죠. 일반적으로 베레포크는 프랑스의 이 좋은 시절을 추억하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산책로였던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와 파리 에뚜알 개선문, 파리 오페라 극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리의 철도가 놓여지면서 거리의 가스등에는 불이 들어오죠. 유서 깊은 고딕 축의 보물 노틀담 성당과 시태섬 옆을 흐르고 있는 세네강의 풍경은 낭만적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알렉산드로 3세 다리,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설계된 에펠탑이 완성됩니다. 우아하고 멋진 복장의 남녀들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맥심 레스토랑에서의 멋진 식사와 물랭루즈의 캉캉춤은 베레포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베레포크 시기의 파리는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파리에는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요. 파리가 내려다보이는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재능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파리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예술의 도시가 됩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파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술과 낭만의 도시입니다. 1864년 로트렉은 프랑스 남부 알비의 귀족 가문 백작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던 로트렉은 13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칩니다. 이듬해에는 성한 다리마저 부러지면서 두 다리 성장이 멈춰버렸다 그래요. 다리를 제외하고는 몸은 정상적으로 발육했어요. 결국 로트렉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게 되죠. 로트렉은 이 특이한 외모 때문에 주목받기도 하고 훗날 여러 풍자 만화에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유럽의 귀족 집안에는 기형아들이 많다고 하지요. 아마도 근친 결혼의 풍습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장이처럼 보이는 작은 키에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외모,
하지만 로트렉은 귀족 집안의 아들답게 돈이 많았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그림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캬바레 물랭루즈는 로트렉에게 최고의 아지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트렉의 아버지도 백작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꿈이었던 아들이 파리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작업실도 마련해줍니다. 경제적으로 로트렉은 부유했습니다. 물랭루즈를 드나드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된 로트렉. 로트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화가는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 드가였습니다. 그리고 폴 고겐과 빈센트 반 고흐와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기에 로트렉은 관념과 현실을 아우른 종합주의를 인식하게 되고 일본 우키요의 판화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로트렉이 만난 인상주의 화가들 모두가 그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1884년 몽마르트로 이사를 가게 된 로트렉은 전통적 양식의 작업에서 멀어져 갑니다. 로트렉은 그룹 전에 내놓은 작품들을 통해서 파리의 밤문화와 파리지앵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줍니다. 물랭루즈를 비롯해서 자신이 다녔던 몽마르트의 술집들과 사창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로트렉은 다른 화가들이 주목하지 않은 장소를 그렸어요. 로트렉의 그림, 대담한 화면 구성과 강렬한 컬러, 특유의 장식적인 선이 살아있습니다. 로트렉은 캔버스보다는 주로 두꺼운 종이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선과 자신만의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화 물감이나 과슈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안적이며 퇴폐적이기도 한 파리의 밤 풍경들. 로트렉의 작품 속 컬러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지요. 로트렉의 작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소란스러움과 화려함 뒤에는 우울함과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로트렉의 그림은 묘하게 슬픔이 묻어나와요.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된 화가 로트렉. 로트렉은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를 하고 물랭루즈에서 공연하는 무용수와 광대들, 그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화려한 파리의 밤 풍경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공연 포스터도 만들게 됩니다. 로트렉이 만든 개성 있는 포스터는 포스터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물랭루즈 라굴리 포스터를 시작으로 아리스티드 브리앙이나 이베트 길베르, 잔 아브릴 같은 스타 가수나 무용수를 홍보하는 로트렉의 홍보 포스터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여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다 뜯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 수집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로트렉이 만든 포스터는 파격적인 구도와 아름다운 곡선, 평면적이지만 감각적인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로트렉은 귀족 출신이었죠. 흥과 활락이 넘쳐 흐르는 물랭루즈가 그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로트렉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귀족 사회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를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귀족들이 가진 호의와 가식을 증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로트렉이 하층 계급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그들이 같이 보고 느꼈던 세상의 진실, 그들과의 동질감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로트렉은 매춘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춘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자신의 그림 속의 모델로 매춘부들을 등장시킵니다. 가깝고 친한 친구처럼 어울렸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로트렉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은 것일까요? 물랭루즈는 로트렉에게 자유와 쾌락과 존재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아름다운 베레포크 시절, 아름다운 파리, 그리고 로트렉. 로트렉의 일상은 불규칙하고 무분별했습니다. 거기에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춘부들과의 문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이었던 화가 로트렉은 젊은 나이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병 매독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로트렉은 1901년 36이라는 젊은 나이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비록 인상파의 주류에서 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화려한 물랭루즈에서 유쾌하고 무분별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고독과 외로움을 품고 살았던 특별한 화가, 길지 않았던 로트렉의 삶 속에 남아있는 작품들, 그 속에는 베레포크 시절 파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또 왠지 모르는 로트렉의 고독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